네, 정부가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성형과 미용을 뺀 모든 비급여 진료 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게 방침인데요. 네, 김지수 보건 담당 기자와 함께 주요 내용과 의미 또 앞으로의 과제까지 살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시사하는 네. 바가 좀 상당히 클 것 같은데 주요 내용들 좀 짚어주시죠. 네, 이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항목들을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받도록 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국민의 의료비를 획기적으로 낮추겠다 하는 게 골자인데요. 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60% 초반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말은 나머지 40%는 국민 개인이 부담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국민 건강보험 보장률이 정체된 주범으로 바로 비급여가 꼽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비급여 항목이 많아서 국민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가 선진국보다 훨씬 높은 편인데요. 예. 비급여 진료 항목이라고 하면 MRI, 초음파, 임플란트, 로봇 수술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들 비급여 진료 항목은 의료기관이 자기들 마음대로 임의로 이제 가격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부르는 게 값이 되는 그런 항목들인데요. 예. 이런 비급여 진료 항목 3,800여 개를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단계별로 건강보험을 적용받도록 한다는 겁니다. 예. 네, 그럼 이제 3대 비급여라고 불리는 간병비나 뭐 선택 진료비 또 상급 병실료까지도 이게 적용이 되는 겁니까? 네, 적용이 되고 이들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3대 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간병비, 그리고 교수 특진이라고 부르는 선택 진료비, 그리고 상급 병실료가 있는데요. 예. 우선 선택 진료는 내년부터 완전히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병실료는 지금 현재 4인실까지만 건강보험이 이제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예. 내년 하반기에는 2, 3인실을 써도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됩니다. 우리가 대형 병원을 입원할 때 이런 4인실 이상의 다인실이 없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1인실이나 2인실, 3인실을 이제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예. 이럴 경우에 정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예. 그동안 해왔던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개선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 2, 3인실의 건보가 적용이 되고, 그리고 2019년부터는 1인실도 건강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1인실은 그런데 다만 중증 호흡기 질환자 등 어떠한 중증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간병비의 부담도 많이 덜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일부 병원에서 시행 중인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보호자 없는 병동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우면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요. 예. 말 그대로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전문 간호사가 간호와 간병을 전담하는 겁니다. 현재 350여 개의 의료기관에서 시행 중이고요. 병상 수는 2만 3천여 개, 그러니까 2만 3천여 개 베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까지 10만 병상으로 한 4배 이상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예. 이렇게만 잘 추진이 된다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정말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이제 대책이 제대로만 시행이 된다면 비급여, 그러니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 항목이 현재의 3분의 1로 줄어들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습니다. 예. 또 이제 국민 비급여 의료비 부담은 2015년 13조 5천억 원에서 2022년 4조 8천억 원으로 64% 감소할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 보장률은 현재 63%에서 70%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예. 여기서 우리가 우리 국민의 의료비 부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국민의 총 의료비는 2015년 기준으로 69조 4천억 원이었고 비급여 의료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비는 13조 5천억 원, 20% 정도를 차지합니다. 이게 비급여 진료비가 20% 정도를 차지한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전체 의료비 가운데 가계에서 직접 부담하는 비율은 2014년 기준으로
37%인데 요게 OECD 평균보다 2배 정도 된다는 그런 수치입니다. 예. 예. 게다가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들도 본인 부담률이라는 게 상당히 높습니다. 20에서 60% 수준인데요. 예. 그래서 우리가 큰 병에 걸리면 병원비가 말 그대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는 분명히 건강보험이 적용이 됐는데 왜 이렇게 의료비가 많이 나왔지? 고개를 갸우뚱하는 부분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의료비가 가계 가처분 소득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이른바 이런 가구를 두고 재난적 의료비 가구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예. 이 가구가 해마다 늘어서 최근에는 전체 가구의 4.5%, 이 말은 100가구 중에 4가구가 의료비로 그야말로 가계가 파탄에 이르는 지경에 처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이렇게. 높은 수치입니다. 예. 네. 그런데 혜택이 늘어나면 이제 건강보험료도 오를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제 재원 마련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제일 궁금해하고 예. 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야말로 재원 마련이 이번 대책의 성공을 가르는 관건이 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예. 예. 우선 복지부는 이번 대책을 시행하기 위해 올해부터 2022년까지 모두 30조 6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예. 막강한 돈인데요. 근데 여기에 드는 재원은 현재 한 20조 원 정도를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으로 충당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건강보험에 있어서 국고 지원을 좀 더 많이 하고 또 불합리하게 장기 입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 좀 스크리닝을 해가지고 그런 걸 불합리한 장기 입원을 막고 또 이제 의료기관의 그런 이제 건보료 허위 부당 청구 같은 이제 어떤 재정이 누수되는 현상을 차단하겠다는 그런 계획도 세웠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렇게 건강보험 보장 혜택이 늘어나면 어느 정도 국민의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건 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는 전망이 현재까지 지배적입니다. 사실상 복지부도 보장성 강화 그리고 고령화 등으로 보험료가 오를 수밖에 없는 현실을 부인하지는 않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복지부가 최근 10년간 평균 건보료 인상률을 3.2%에 맞춰서 해마다 보험료를 이제 조정을 하게 되는데요. 앞으로도 이렇게 3%대에 맞춰서 좀 인상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비급여, 건강보험의 그런 이제 혜택을 이제 받지 못하는 그런 진료 항목들을 이제 없애다 보면 아무래도 대형 의료기관을 포함해서 그런 병의원들이 타격을 받게 되는데 예. 이들이 좀 더 어떤 수가 인상 요구가 좀 거세질 것으로 보여서 이게 또 국민 의료비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요. 이 예. 부분도 좀 풀어야 할 과제로 이제 꼽히고 있습니다. 예, 이번 대책이 잘 추진이 돼서 국민들의 건강 의료비 보험 부담이 많이 덜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